석 달 전 제주의 한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매몰돼 한 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경찰이 수사 진행 상황을 유족이 아닌 숨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보내 유족들을 두 번 울리고 있습니다. 이소영 기자입니다. 문화재 발굴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매몰된 건 지난 7월. 60대 노동자가 심정지 상태로 구조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한순간에 어머니를 잃은 딸은 어머니의 49제가 지나서야 경찰의 수사 진행 상황을 알게 됐습니다. 경찰이 사건 진행 상황을 돌아가신 어머니의 휴대전화로만 알렸기 때문입니다. 전화도 없고 49제 하던 중에 그때야 이제 부랴부랴 이제 찾아본 거죠. 그거 보고. 접수번호와 담당 수사관 배정에 이어 검찰 송치 예정인 중간 통지까지 모두 유품을 통해 확인해야 했습니다. 유족들은 변호사를 통해 경찰에 항의하고 번호 변경을 요청했지만 보름 후 경찰에 확인해보니 담당자는 요청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습니다. 유품을 들고 다니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되냐고 엄청 화를 냈어요. 정신도 하나도 없고 이 상황에서 이거 볼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고. 경찰은 사건을 접수할 때 자체 시스템에 피해자의 연락처를 입력하고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들의 연락처로 바꿉니다. 경찰 수사 규칙에도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통지 대상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나 직계 친족 등에게 수사 진행 상황을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이번에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공식 인터뷰는 거절했고 병원 이송 당시 피해자가 살아있어 연락처를 남겨뒀는데 사망 이후 섬세한 배려를 하지 못했다며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또 유족이 정보 공개를 청구한 사고 현장 사진에 대해서도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가 유족이 이의 신청을 하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며 취하하면 사진을 주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제주도와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오는 23일 제주에서 진행됩니다. 또 제14회 제주 4.3 평화포럼이 오는 24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이번 주 주요 일정을 박주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회행정안전위원회는 오는 23일 제주도청에서 제주도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합니다. 해관위 소속 여야 의원 22명 전원이 참석해 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도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제주 4.3 등에 대한 현안을 보고하고 정부의 지원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이번 국감에는 제주 지역 국회의원인 위성권 위원도 참여하는데 제주도에 이어 제주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도 함께 진행될 계획입니다. 현재 국회 행안위에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도내 3개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이 발의돼 있습니다. 제주 4.3 평화재단이 주최하는 제14회 제주 4.3 평화포럼이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제주 선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4.3 평화포럼에서는 4.3 유족과 국내외 학계 연구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포럼 첫날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이 기조 강연에 나설 계획입니다. 또 트라우마와 세계 과거사 회복 경로의 대표 모델 비교 접근 등을 주제로 다양한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고등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에서 벌어진 고교생 불법 촬영 사건에 대해 항소심 선고가 오는 23일 내려집니다. 검찰은 앞서 1심에서는 징역 장기 8년, 단기 4년을 구형했지만 10대가 성년이 되면서 항소심에서는 징역 8년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가까이 학교 여자 화장실과 부모가 운영하는 식당 화장실 등에서 휴대전화로 불법 촬영을 하고 일부를 SNS에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세계자연유산 검은오름 트레킹이 오는 25일부터 나흘 동안 검은오름 일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사전 예약 없이 무료로 검은오름을 탐방할 수 있으며 평소 개방되지 않은 용암길도 열립니다. 탐방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며 입장 마감은 오후 1시로 탐방 전에 반드시 탐방 안내소에서 사전 안내와 출입증을 받아야 입장이 가능하고 트레킹 기간에는 탐방객을 위한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제주에도 감귤 열과 피해가 심각한데요. 경남에서는 배 껍질이 강한 햇볕에 변색되고 과육이 갈색으로 변하는 일소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경남에서 박민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경남의 배주산지인 진주시 문산읍의 한 과수원입니다. 과수원 땅바닥에 물러터진 배들이 나 뒹굴고 있습니다. 농장 마당에도 상품성을 잃은 배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선별장으로 옮겨온 배도 봉지를 벗기자 색깔이 변한 게 많습니다. 강한 햇볕을 받아 껍질이 변색되고 과육이 갈변하는 일소 피해를 입은 건데 올여름과 9월까지 계속된 폭염 탓입니다. 올해는 30도 이상 기온이 한 9월 중순까지가 나오니까 이런 현상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 같은 배 일소 피해는 경남 전체 배 재배 면적 475헥타르 가운데 절반이 넘는 241헥타르에서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지난달 정상 수확한 뒤 저장한 배에서도 일소 피해가 확인되고 있습니다. 농민들과 지자체는 일소 피해의 자연재해 인정과 재난지원금 지원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자연재해로 인정을 해서 재해 조사를 좀 해서 재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일소 피해는 수확이 끝나서야 확인됐고 봉지를 씌워 재배하는 배농사의 특성 때문에 농민 대부분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험 혜택을 받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수확 시기 전에 피해 조사가 이제 이루어져야지 가능하고 현재는 이제 배가 수확된 상태라서 농식품부에서는 재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걸로. 경상남도는 우선 피해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 생산비 보장 지원 사업 신청을 받기로 했습니다. 본격적인 수확철을 맞았지만 기록적인 폭염 탓에 대재배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민상입니다. 조선소가 모여있는 울산 동구에는 오토바이를 타고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녹이 슬고 번호판도 없는 오토바이들이 여기저기 방치돼 또 다른 걸칫거리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울산에서 이다은 기자입니다. 출퇴근 시간마다 볼 수 있는 오토바이 부대의 긴 행렬. 조선소 도시인 동구의 특색 있는 풍경입니다. 출퇴근 용도로 오토바이가 자리 잡으면서 인구 15만여 명인 동구에 2만 6천 대가 넘는 오토바이가 등록돼 있습니다. 울산 전체의 40%가 동구에 있는 셈입니다. 이렇게 오토바이가 많다 보니 끊이지 않는 민원이 있습니다. 방치된 오토바이를 치워달라는 주민들의 요청입니다. 실제 동구 곳곳에서는 번호판도 없이 덩그러니 버려져 녹이 쓸고 쓰러져가는 오토바이를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옆에 버려져서 이제 오랫동안 방치돼서 있으니까 보기 싫으니까 이제 흉하잖아요. 그리고 그게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뭘 옆에다 갖다 놔. 쓰레기가 쌓여. 문제는 이런 방치된 오토바이 처리가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는 점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개고장을 붙이고 20일을 기다려야 하고 이후 폐차 처리 예고를 전국에 공지한 뒤 또 20일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강제 폐차를 알리는 개고장을 붙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 방치되었다는 시민의 신고가 필요한데 신고가 없을 경우 이렇게 개고장을 붙이기도 어렵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동구에 접수된 방치 오토바이 처리 민원은 800건이 넘습니다. 신고가 너무 많고 폐차할 것이 많으면 담당자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각자의 소유물은 각자가 자진해서 처리해 주시면. 폐차 처리가 번거롭다는 이유로 낡거나 고장이 나면 내다 버리고 나몰라라 하는 비양심 때문에 지자체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다은입니다. 주말에 가을바람이 쌩쌩 불더니 월요일 아침도 썰렁합니다. 오늘 비도 내려서 나오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는데요. 오전부터 산지에 비가 오기 시작하겠고 오후에는 제주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요일 늦은 새벽까지 비가 이어질 텐데요. 예상 강수량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중산간 이상 지역과 동부 지역에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제주도 남쪽 해상에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차차 받겠는데요. 오늘 제주 전 지역에서 흐리겠고 산간도로에서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아침 기온 어제보다 조금 높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현재 북부 지역 19도, 서부 지역 18도, 동부 지역 21도 보이고 있고요. 한낮 최고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서부 지역 24도, 산간 지역 18도 예상됩니다. 평년보다 4도가량 높겠습니다. 도서 지역도 흐리고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늘도 제주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는데요. 여객선 운항 정보 확인하시고 안전사고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육상에 발효됐던 강풍특보는 모두 해제됐습니다. 다만 현재 제주도 남쪽 먼바다와 제주도 동부 앞바다, 남부 앞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인데요. 물결이 최고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당분간 해안으로 강한 너울이 밀려와서 해안가 접근은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새벽에 비가 그치고 하늘은 다시 맑게 드러나겠는데요. 모레부터 다시 찬 공기가 밀려오겠고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기온이 뚝 떨어져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도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 조례가 올해의 우수 조례로 선정됐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우수 조례를 전국에 공유 확산하기 위해 2024년 우수 적극 조례 공모를 통해 제주의 생태계 서비스 지불 조례 등 10건을 우수 조례로 선정했습니다. 생태계 서비스 지불 조례는 지역 주민들이 생태 보전 활동을 할 때 지자체가 보상토록 한 조례로 지난해 12월 제정된 후 개발을 둘러싼 갈등 해소와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확대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제주 민속자연사박물관과 원도심에 있는 일제 적산 가옥이 제주도 우수 건축 자산으로 지정됐습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970년대 말 지어져 초가 지붕을 형상화한 디자인과 현무암 마감 등 제주의 지역성을 잘 표현해 건축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또 민간 커피점으로 활용되는 일제 적산 가옥은 100년 가까이 된 건축물로 사회 문화적 가치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수 건축 자산으로 지정되면 건축물 수리 비용 일부를 지원받고 건축법 규제도 완화됩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3년 만에 스토킹 112 신고 건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제주 지역 스토킹 신고 건수는 하루 평균 0.9건으로 법 시행 초 1.8건에서 절반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신고 건수는 제주가 38건으로 전국 평균 45건보다 15.6% 적었지만 사건 처리율은 22.9%포인트, 검거 후 유치장 유치 비율은 19.4%포인트 높았습니다. 제주시 묘산봉 관광단지 일부 사업장에 대한 매각이 추진됩니다. 사업자 측은 제주도에 사업부지 일부 매각을 담은 개발사업 승인 변경 신청을 제출했습니다. 사업자 측은 일부 건축 계획을 변경하고 콘도와 호텔 등 시설에 대한 처분을 신청했는데 매각 대금을 인프라 조성에 재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말쯤 변경 계획을 심의할 예정입니다. 제주도가 교량 구조물 130여 곳에 대해 안전 점검을 벌입니다. 점검 대상은 길이가 100m 이상 500m 미만이거나 지은 지 10년 이상이 지난 다리 등 136곳으로 민간 기관 용역과 자체 점검을 통해 진행됩니다. 점검은 구조물의 부위별 손상이나 결함을 확인하고 다리 주변 위해 요인을 파악해 즉시 보수하거나 보수가 어려울 경우 별도의 계획을 세워 조치합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